챕터 3 몬트리올 협약.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ers by Air 1999.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1. 이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 운송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기업이 항공기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행하는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 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 타 국가의 영역 그거는 상관이 없고 타 국가에 존재하는 운송을 한다. 이때 예정 기항지가 존재한 타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 두 지점 간 수행하는 운송으로서 타 국가의 영역 내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 운송이 아니다. 3. 2인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운송은 이 협약의 목적상 당사자가 단일 취급을 한 때에는 단일 계약 형식 또는 1년의 계약 형식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불가분의 운송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운송은 단지 단일 계약 또는 1년의 계약이 전적으로 동일국의 영역 내에서 이행된다는 이유로 국제적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이 협약은 또한 제5장의 조건에 따라 제1장에 규정된 운송에도 적용된다. 제2조 제2조 국가가 수행하는 운송 및 우편물의 운송. 1. 이 협약은 1조에서 규정된 조건에 합치 않으나 국가 또는 법적으로 설치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운송에도 적용된다. 2. 우편물의 운송인 경우 운송인은 운송인과 우정당국 간 관계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관련 우정당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3.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이 협약의 규정은 우편물의 운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항인 경우에만 한다는 거지. 제2장 승객, 수화물 및 승객, 수화물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증권과 당사자 의무. 제3조 승객 및 수화물. 1. 승객의 운송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개인용 또는 단체용 운송 증권을 교부한다. 가. 출발지 및 도착지 표시. 나.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예정 기항지가 타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정 기항지 중 최소한 한 곳의 표시. 2.
제1항에 명시된 정보를 보존하는 다른 수단도 동항에 언급된 증권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다. 음, 그러, 그러한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보존된 정보에 관한 서면 신고서의 교부를 승객에게 제한한다. 음. 3. 운송인은 개개의 위수탁 화물에 대한 수화물 식별표를 여객에게 교부한다. 4. 운송인은 이 협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및 수화물의 파괴, 멸시,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이 협약이 규율하고 제한하고 있음을 승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음. 5. 전학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 운송 계약의 존재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음, 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화물 음, 음. 1. 화물 운송의 경우 항공 운송장이 교부된다. 2.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도 음, 음, 항공 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한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송화인에게 운송을 증명하고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보존되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수록한 화물 수령증을 교부한다. 제5조 항공 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의 기재사항 음, 항공 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출발지 및 도착지 표시 음, 나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한 당사국 영역 내에 존재하고 또 하나 그 이상의 기항 예정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예정 기항지의 최소한의 한 곳을 표기. 다 화물의 중량 표시. 제6조 화물의 성질에 관련된 서류 세관, 경찰 및 유사한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화인은 화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운송인에게 어떠한 의무, 구속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진 않는다. 제7조 항공운송장 에어웨이비의 서식 1. 항공운송장은 송화인에 의하여 원본 세 통이 작성된다. 2. 제1의 원본은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화인이 서명한다. 2. 제2의 원본은 수화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화인과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의 원본은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접수받은 후 송화인에게 인도한다. 3. 운송인 및 송화인의 서명은 인쇄 또는 날인을 하여도 무방하다. 4.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작성했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화인을 대신하여 항공 운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복수 화물을 위한 증권 한 개 이상의 화물이 있는 경우 화물의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개별적인 항공 운송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송화인은 제4조 제2항에 언급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개별적인 화물 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증권상 요건의 불이행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존재,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0조 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음. 1. 송화인은 원본 또는 대리인이 화물에 관련하여 항공운송장에 기재한 사항,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화물 수령증에 기재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제공한 사항 또는 제4조 제2항에서 언급된 다른 수단에 의하여 보존되는 기록에의 기재를 위하여 운송인에게 제공한 사항의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는 송화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가 운송인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송화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당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운송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화물 수령증 또는 제4조 제2항에 언급된 다른 수단에 의하여 보존되는 기록에 기재한 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송화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당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송화인에게 보상한다. 12. 증권의 증거력. 1.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반증이 없는 한 그러한 증권에 언급한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 조건에 관한 증거가 된다. 2. 화물의 개수를 포함한 화물의 중량, 크기 및 포장에 관한 항공운송장 및 화물수령증의 기재사항은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화물의 수량, 부피 및 상태는 운송인이 송화인의 입회하에 점검하고 그러한 사실을 항공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기재한 경우 또는 화물의 외항에 관한 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운송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화물의 처분권. 1. 송화인은 운송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조건으로 출발공항 또는 도착공항에 화물을 회수하거나 운송 도중 착륙할 때 화물을 유치하거나 최초 지정한 수화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도착지 또는 운송 도중 화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출발 공항으로 화물을 반송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화물을 처분할 권리를 부여한다. 송화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화인을 해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처분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처분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변제해야 한다. 2. 송화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은 즉시 이를 송화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교부한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화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단 송화인에 대한 운송인의 구상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4. 송화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수화인의 권리가 제13조에 따라 발생할 때 소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인이 화물의 수치를 거절하거나 또는 수화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송화인은 처분권을 회복한다. 제13조 화물의 인도. 1. 송화인은 제1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화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 운송인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운송 조건을 충족하면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인은 화물이 도착할 때 수화인에게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운송인이 화물의 분실을 인정하거나 화물이 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도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화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송화인과 수화인의 권리 행사. 송화인과 수화인은 운송계약에 의해 부과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함을 불문하고 각각 자기의 명의로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 송화인과 수화인의 관계 또는 제3자와의 상호관계. 1.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송화인과 수화인의 상호관계 또는 송화인 및 수화인과 이들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와의 상호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은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 세관, 경찰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절차. 1. 송화인은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될 수 있기 전에 세관, 경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한다. 송화인은 그러한 정보 및 서류의 부재, 불충분 또는 부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진다. 단, 그러한 손해가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이 운송인은 그러한 정보 또는 서류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제3장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수화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탑승,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 한하여 책임을 진다. 2. 운송인은 위탁 수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파괴, 멸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위탁 수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운송인은 손해가 수화물의 고유의 그람, 성질 또는 수화물의 불완전에서 기인한 경우 및 그러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화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 3. 운송인이 위탁 수화물의 멸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위탁 수화물이 도착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승객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4. 별도의 구체적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약에서 수화물이라는 용어는 위탁 수화물, 휴대 수화물 모두를 의미한다. 제18조 화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진다. 2.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이
다음 중에 하나 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화물의 고유한 결함, 성질 또는 화물의 불안정. 나 운송인, 음,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결함이 있는 포장. 다 전쟁 또는 무력 분쟁이기. 라 화물의 입출국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행한 공공기관의 행위. 3. 본조 제1항의 의미상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된다. 4. 항공운송기간에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결과라 추정된다. 운송인이 송화인의 동의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으로 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수단 형태에 의한 운송으로 하였을 때에는 다른 수단 형태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지연.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책임 면제.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과실, 기타 불법적인 자기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또는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과실, 불법적인 자기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청구자에 대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 승객 이외의 자에 의하여 청구되었을 때에는 운송인은 손해가 승객의 과실, 불법적인 자기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였거나 이에 기하였음을 증명한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본조는 제21조 제1항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모든 배상 책임 규정에 적용된다. 제21조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배상. 1. 운송인은 승객당 128,821 DSR을 초과하지 아니한 제17조 제1항상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2. 승객당 128,821 SDR을 초과하는 제1조 제1항상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손해가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기타 불법적인 자기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손해가 오직 제3자의 과실, 기타 불법적인 자기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였을 경우. 제22조 지연 수화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 책임의 한도. 1. 승객의 운송에 있어서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연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5,346 DSR로 제한된다. 2. 수화물의 운송
수화물이지. 이 수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수화물의 파괴, 멸시,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이건 지연이고 승객 1인당 1288 SDR로 제한한다. 음, 단 승객이 위탁 수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에서 인도 시 이익에 관한 특별 신고를 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 시 승객이 실질 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음,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3.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멸시,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22 SDR로 제한된다. 단, 송화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에서 인도 시 이익에 관한 특별 신고를 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시 송화인에게 실질 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진다. 4.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파괴, 멸시,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량은 관련 화물의 총 중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파괴, 멸시, 손상 또는 지연이 동일한 항공 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증에 기재하거나 또는 이러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제4조 제2항에서 언급된 다른 수단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는 동일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화물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화물의 총 중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손해가 운송인, 그의 고용인, 대리인,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무모하게 손해가 야기된 것을 인지하고 행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본조 제1항 승객 보상 한도 및 제2항 수화물 보상 한도의 전수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자기 또는 부자기를 행한 경우에는 그가 자기의 고용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하였다는 것이 그가 자기의 고용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6. 제21조 및 본조에 규정된 책임 제한은 자국법에 따라 법원이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및 소송 관련된 기타 비용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정기 규정은 소송 비용 및 소송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제외한 제정된 손해액이 손해를 야기시킨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 기간 내 소송의 개시가 상기 기간 이후일 경우에는 소송 개시 전에 운송인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운송인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음, 제23조 화폐 단위 환산 1. 이 협약에서 특별 인출권으로 환산되어 언급된 금액은 어, 음, 국제토가기금에 정의한 특별 인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 절차에 있어서 국내 통화로 환산은 판결 일자의 특별 인출권의 국내 통화 환산에 따라 정한다. 음,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의 특별 인출권의 국내 통화 환산 금액은 국제통화기금의 유연과 거래를 음, 그 기금의 운영과 거래를 위하여 적용하는 평가 방식에 따라 산출되며 동 방식은 판결 일자에 유효하여야 한다.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은 회원국인 당사국이 특별 인출권의 국내 통화 환산 금액은 당사국이 결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의 비회원국이며 자국법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적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비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언제라도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자국의 영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승객 1인당 150만 화폐 단위 제22조 제1항과 관련해서 승객 1인당 62,500 화폐 단위 제22조 2항과 관련해서 승객 1인당 15,000 화폐 단위 및 제22조 3항과 관련해서 1kg당 200, 250 화폐 단위로 고정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화폐 단위는 1000분의 900의 순도를 가진 근 65.5mg에 해당한다. 국내 통화로 환산된 금액은 관계국 통화의 단수가 없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국내 통화로 환산되는 금액은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3. 본조 제1항의 구단에 언급된 계산 및 제2항에 언급된 환산 방식은 본조 제1항의 전 3단의 적용에 기인되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가입과 동일한 실질 가치를 가능한 한 동당사국의 국내 표시 통화로 하는 방법으로 통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본조 제1항에 따른 산출 방식 또는 경우에 따라 본조 제2항에 의한 환산 결과를 이 협약의 비준서, 승낙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또는 상기 산출 방식이나 환산 결과의 변경 시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 한도의 검토 1. 이 협약 제25조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하기 제2항을 조건으로 제21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책임 한도는 5년 주기로 수탁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최초 검토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 연말에 실시한다. 만일 이 협약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효가 되지 못하면 발효되는 해에 협약의 발효일 이후 또는 이전 수정 이후 누적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는 물가 상승 요인을 참고하여 검토된다. 물가 상승 요인의 결정에 사용되는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기준은 제23조 제1항에 언급한 특별 인출권을 구성하는 통화를 가진 국가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및 또는 하강의 가중평균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행한 결과 인플레이션 계수가 10%를 초과하였다면 수탁자는 당사국에게 책임 한도의 수정을 통보한다. 이러한 수정은 당사국에게 통보된 후 6개월 경과 시 효력을 발생한다. 만일 당사국에게 통보된 후 3개월 이내 과반수 당사국들이 수정에 대한 불승인을 표명한 때에는 수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동 문제를 당사국의 회합에 회부한다. 수탁자는 모든 당사국에게 수정의 발효를 즉시 통보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절차는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이전의 수정 또는 이전의 수정이 없었다면 이 협약의 바로 1일의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인플레이션 계수가 30%를 초과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효과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 가능하다. 본조 제1항의 기술된 절차를 사용한 추가 검토는 본 항에 따른 검토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의 말에 개시하여 5년 주기로 한다. 제25조 한도의 규정. 운송인은 이 협약이 정한 책임 한도보다 높은 한도를 정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책임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는 것을 운송계약에 규정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조항의 무효. 운송인은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 한도보다 낮은 한도를 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무효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의 무효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이 협정의 조항에 따른다. 제27조 계약의 자유.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체결을 거절하거나 이 협약상의 항변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규정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운송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28조 선배상 지급.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항공기 사고 시 운송인은 자국법이 요구하는 경우 자연인 또는 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의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체 없이 선배상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선배상 지급은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운송인이 지급한 배상금과 상쇄할 수 있다. 제29조 청구의 기초. 승객, 수화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어떠한 이든지 이 협약,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 어떠한 사항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와 그들 각각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침해함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및 책임 한도에 따르는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다. 어떠한 소송에도 징벌적 배상 또는 비보상적 배상은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30조 고용인 대리인 청구의 종액 1. 이 협약과 관련된 손해로 인하여 운송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들이 고용 범위 내에서 하였음이 증명된다면 이 협약에서 운송인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의 조건 및 한도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그러한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의 총액은 전술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화물 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야기할 의도로 무모하게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행한 자기 또는 부자기에 기인한 손해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의제기 시한 1. 위탁 수화물 또는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반증이 없는 한 위탁 수화물 또는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또는 운송 서류 또는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에서 언급된 기타 수단으로 보존된 기록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2. 손상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위탁 수화물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화물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운송인에게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지연의 경우에는 이의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가 수화물 또는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어, 21일 이내 제기되어야 한다. 3. 개개의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술한 기한 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4. 전술한 기한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단 운송인 측의 사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책임 있는 자의 사망. 책임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손해에 관한 소송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동인의 재산의 법정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음, 제33조 재판에 관할 것. 1. 손해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당사국 중 하나의 영역 내에서 운송인의 주소지, 운송인의 주된 영업 소재지,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 또는 도착지 법원 중 어느 한 법원에 제기한다. 음, 이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소송은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법원 또는 사고 발생 당시 승객의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가 있고 운송인이 자신이 소유한 항공기 또는 상업적 계약에 따른 타 운송인 항공기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운송인이 자신 또는 상업적 계약에 의하여 타 운송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로부터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 계약이라 함은 대리점 계약을 제외한 항공 승객 운송을 위한 공동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운송인 간의 계약을 말한다. 주소지 및 거주지라 함은 사고 발생 당시 승객이 고정적으로 영구적인 하나의 주소를 말한다. 이 경우 승객의 국적은 결정 요인이 되지 않는다. 4.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는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법률에 의한다. 제34조 중재.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화물 운송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협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중재 절차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제33조에 언급한 제8관할 중 하나에서 진행한다. 3. 중재인 또는 중재법원은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모든 중재 조항 및 협정의 일부 또는 협정의 일부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조항 또는 협정의 어떠한 조건도 무효이다. 35. 제소기간. 1. 손해에 관한 권리가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하였어야만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내에 제기되지 않을 때 소멸된다. 2. 그러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